요즘 뉴스 보시다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잠시 멍해진 쪽 있으십니까? 수도권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는 순간, 이미 집이 있으신 분도 아직 집이 없으신 분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르는 것 같다는 말만 들어도 기쁘기보다는 불안이 먼저 앞서는 나이. 오늘 이야기는 수도권 집값이 왜 다시 들썩이는지에 대한 분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변화 앞에서 50대부터 70대까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지금 이 시장이 왜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놓치시게 됩니다. 마이크로 후킹. 집값이 오를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공감 인트로. 이 어르신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장만했고 그동안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러운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 어르신은 뉴스를 일부러 피하신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시작. 집값이 오르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팔아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하나. 세금은 괜찮을까? 자식에게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집이 자산이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린 순간. 예전에는 집값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만난 자리. 누군가는 지금이 꼭대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확신이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 클라이막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집값이 아니라 내 인생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장면. 반대로 아직 집이 없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히 살았고 전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체가 들썩인다는 말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밤에 더 커졌습니다. 갈등의 심화. 자식들은 지금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주변에서는 지금도 늦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보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결정을 사는 기분. 그 무게가 어르신의 어깨를 점점 짓눌렀습니다. 즉각적인 감정 반응. 그러던 중 어르신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에 나만의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 결정적 사건.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친구는 수도권 집값이 오르든 말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를 때도 내가 팔지 않을 집을 샀고 내릴 때도 내가 살 집을 유지했을 뿐이야. 그 말이 어르신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클라이막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이유는 정책도, 자금도, 환경도 있겠지만 시니어 세대에게 더 크게 와닿는 이유는 이제 되돌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에도 만회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집값 상승이라는 뉴스에 고스란히 겹쳐집니다. 엔딩을 향한 메시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의 집값 뉴스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명한 선택은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불안해서인지, 필요해서인지, 남들이 하니까인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결정하는 순간 집은 짐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도에 배를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켜보는 것이 전략이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값은 오르내리지만 우리의 노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의 방향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입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문자를 통해 찾아옵니다. 아파트 단체방, 오랜 지인의 전화, 시장에 다녀온 이웃의 한마디. 그 모든 말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조용한 불안의 확산. 수도권이라는 말은 이제 특정 지역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내 자식이 사는 동네, 언젠가 내려가 살고 싶던 곳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묘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은 이 압박을 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갈등의 또 다른 얼굴. 집값이 오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있어도 불편하고 없어도 불편한 위치. 자식에게 괜히 말 꺼냈다가 부담이 될까 걱정되고 말을 안 하자니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시기의 갈등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번집니다. 즉각적인 반응. 어떤 어르신은 급하게 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젊은 중개인의 빠른 말투에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신이 무엇을 본 건지, 왜 갔던 건지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몸은 따라갔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으로의 클라이막스. 그날 밤 어르신은 잠들지 못합니다. 집값 그래프가 아니라 자식 얼굴이 떠오르고 아내의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때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이 집을 나는 언제까지 지키고 싶은가? 시점의 전환.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도권 외곽에서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십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값이 아니라 내 시간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노년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깊은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갈등의 해석. 수도권 집값 상승은 모두에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에서 갈라집니다. 결정적 장면. 어느 날 부부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자신은 계속 더 가지려는 마음에만 붙잡혀 있었음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클라이막스의 확장.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는 지금, 진짜 중요한 사람은 지금 사는 사람도 지금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삶의 속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의 속도에 내 인생을 맞추는 순간 노년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내 기준을 세우는 순간 같은 뉴스도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향해. 집값은 시대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내면의 언어로 살아야 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리 커도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선택은 후회로 남습니다. 엔딩 직전의 여운. 오늘도 수도권 집값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불안의 연료로 쓸 것인지, 삶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이 노년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집은 사는 곳이지 쫓아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라도 쉼을 주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시세가 아니라 확신 위에 놓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